1536년 조선 중기 성종과 중종을 거쳐 명종이 즉위하던 시기, 조선 사회는 점차 내부의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살인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붕당 싸움은 점점 격화되고 있었고 국력은 쇠퇴하고 있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훗날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치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이, 자는 수컨, 호는 율곡이다. 이는 강릉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유명한 신사임당이었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화가이자 시인이었고 교육에도 힘쓴 여성이었다. 어린 이인은 어머니의 품에서 예술과 학문의 감각을 함께 길렀다. 5살 때 이미 글을 깨우쳤고 일찍부터 시를 지을 정도로 총명했다. 그러나 그의 성장에는 어머니의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다. 신사임당은 아들에게 글과 시뿐 아니라 바른 인성을 가르쳤고 이인은 훗날 내 학문의 뿌리는 어머니에게 있다고 회상했다. 이인은 10대 시절 잠시 19세 무렵 금강산으로 들어가 1년 동안 승려 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불교의 세계에서 인간의 고통과 구원의 문제를 깊이 사색했으나 결국 불교가 인간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유교로 돌아왔고 이 경험은 그의 학문 세계를 더 깊고 폭넓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20대의 이인은 학문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유교 경전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학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 그는 퇴계 이황과 차이를 보였다. 이황이 인간의 마음과 도덕을 깊이 탐구하는 학문을 중시했다면 이인은 제도의 개혁과 국가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 시험에 응시한 그는 단번에 장원급제했다. 젊고 총명한 인재, 게다가 사상적으로도 깊이를 갖춘 인물로 그의 이름은 조정에 빠르게 알려졌다. 그는 곧 벼슬길에 올라 조선의 개혁을 꿈꿨지만 조정은 이미 붕당 싸움에 깊이 빠져 있었고 정치적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정치에 몸담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인재 양성과 국방 강화였다.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면 국정이 무너진다고 경고했고 외구의 침입과 여진족의 압박이 거세던 당시 군사력이 극도로 약화된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며 10만 양병설을 제안했다. 나라를 지키려면 최소 10만 명이 정예 군사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당시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경고가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그의 저술로는 성악지벼, 동호문답, 만원봉사가 있다. 성악지벼는 임금이 성군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도리를 정리한 책으로 퇴계 이황이 성악십도와 짝을 이루는 정치교과서적 저작이다. 동호문답은 백성과 나라의 문제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책으로 정치, 경제, 국방, 인재 등 현실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루었다. 만원봉사는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개혁안을 만자에 걸쳐 적었다. 행정, 인사, 교육, 국방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 국가개혁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개혁안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그는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나라를 걱정하는 자는 많은데 정작 바꾸려는 자는 적도와 같다라는 그의 탄식은 그 시대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벼슬에서 물러나면 글을 쓰고 다시 부름을 받으면 조정에 나아가 개혁을 주장했다. 그의 삶은 정치와 학문의 끊임없는 왕복이었다. 1584년 그는 49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사상과 개혁안은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남겼다. 그가 떠난 지 불과 8년 뒤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국방 강화와 10만 양병설을 외쳤던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역사는 증명했다. 이 사상은 학문은 반드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실천적 학문, 인재 등용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인재 중시론, 그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 확보라는 국방 강화론으로 정리된다. 그의 학문은 퇴계의 심성론적 깊이와 대비되어 퇴계는 이상을, 율곡은 제도를 대표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은 유효하다. 부패한 인사제도, 약화된 국방, 청렴을 잃은 정치, 이인은 이미 400년 전에 이런 문제를 경고했다. 만원봉사는 오늘날에도 읽을 가치가 있으며 공직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나라를 위한 길은 곧 백성을 위한 길이다. 율곡이 그는 학자이자 정치가였고 사상가이자 현실개혁가였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다. 그의 경고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증명했다. 10만 양병설, 인재중시론, 실천적 학문, 그의 삶은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의 사상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학문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지도자는 백성을 지켜야 하며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그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